안녕하십니까. 리틀 버럭스 MTV의 라일락입니다. 2025년 1월 14일 시장 브리핑 및 주요 종목 그리고 개별 이슈 뉴스 브리핑 녹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재난적으로도 많은 사고와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안타까운 소식은 40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어딘가에서 저도 얼핏 봤는데 많은 사상자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르는 원유 가격의 상승과 금리 동결은커녕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의 소식입니다. 금일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 PPI와 내일은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많이 익숙한 CPI의 발표 날입니다. 현재 미국 선물 장 개장 전은 소폭 상승 중이지만 발표와 동시에 시장에 큰 변동성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PPI와 CPI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미장을 매매하진 않지만 밤에 공부하며 미장 유튜버들 얘기를 들으면 쏙쏙 잘 얘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녹화를 마치고 업로드를 한 다음에 미장 유튜버분들 방송을 보면서 차트도 돌려보고 나름 공부하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금일 양시장의 금일 양시장은 코스피 강보와 코스닥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31%로 상승했고 거래대금은 8조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외인, 기관 그리고 개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인은 2,952억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580억 순매도, 금융투자 535억 죄송합니다. 535억 매도, 투신 208억 매도, 그리고 연기금은 570억 가량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나마 연기금이 좀 받쳐줬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거의 개인이 2,992억을 순매수하면서 받아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전일도 그렇고 기관에서는 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외인의 좀 고마운 마음이 알게 모르게 드는 요즘입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연기금까지 순매도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 다음에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1.39% 상승 마감하였고요. 이 중에 코스닥 150 종목이 1.96%로 코스피 종합지수보다 다소 높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합보다 코스피 200이 0.13.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은 대형주에 포진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근데 대형주의 상승률이 종합지수 상승률보다 낮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도 물론 있겠지만 대형주보다 그 아래에 있는 시가총액이 아래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오늘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37%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플러스 0.36.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200도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을 했겠죠.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150이 1.96%로 상승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다. 그리고 중소형주 종목들은 조정이 많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1.39%로 상승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6.7조를 기록하여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780억 순매수를 해줬고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입니다. 기관은 622억 순매수, 금융투자 282억, 투신 115억, 그리고
연기금은 150억을 순매수해주면서 시장을 마감했다 보면 되고요. 이 물량이 모두 개인의 수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뭐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진 않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소폭 하락하는 기준입니다. 어, 현재 촬영 시간 밤 22시 43분 기준이고요. 마이너스 0.36% 하락입니다. 비트코인은 원화로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96,474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TI 원유 가격이 상승이 요즘에 조금 있죠. 76.63달러. 현재는 전일보다는 소폭 하락 중이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원유의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물가지수에도 물가 상승률도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같이 살펴봐야 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뭐 요거 코스피의 상승폭이 컸던 뭐 이런 이유들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시장을 상승시켰던 주도 섹터는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2차전지가 테슬라의 판매량발 호재로 아우디를 앞질렀다고 하죠. 테슬라발 판매량발 호재로 인해서 LNF를 비롯하여 대주전자재료 한번 볼까요? 주요 종목들 대주전자 재료인데 뭐 큰 상승을 만들어주고 전 고점을 뚫어주는 듯 했으나 지지받고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이 부분이 이제 한번 지지를 받겠죠. 왜냐면은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례적인 신고가를 다시 뚫은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항을 돌파한 곳은 강한 지지가 형성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세가 계속 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주더라도 돌려 내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익 실현이나 아니면은 여기 부분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손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줄기차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했다가 저항받고 반등했다가 저항받고 쭉 여기도 깨고 저항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강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으로 뚫어준 1차 저항대를 뚫어준 날이었습니다. 지금 역배열로 진입하기 지금 초반이라 가지고 여기를 한 방에 쭉쭉쭉 뚫고 올라가 주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 다 매물이고 진성 매물대고 앞에 거래 터진 거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 방에 요거를 빵빵빵 뚫고 가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 스윙 관점으로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양봉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스승님이 알려주신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 양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손절은 당연히 이 라인이 되겠죠. 전저점 라인 깨고 내려간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저라면은 지금 역배열에 진입한 지가 만든 거기 때문에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지 저는 이 종목을 스윙 관점이나 중장기 관점으로 매매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인데 뭐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윙 관점이나 중장기 관점 다만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역배열이 진입한 게 23년 9월 5일인데 아직 1년이 좀 지났죠. 1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 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 바닥권은 다시는 깨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형 바닥을 그려주면서 전반적으로 저점을 낮춰주고 다시 저점을 높여주면서 원형 바닥을 형성해 주면서 정배열을 한번 만들어 가줄 가능성이 있는 차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7.79% 상승을 마감해줬고요. 에코프로 BM도 아직 뭐 역배열에 진입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이 잡히거나 그랬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2차전지는 뭐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빵빵빵 치고 올라오기 당연히 힘들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는 반드시 깨면 안 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정고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고점 부분이겠죠. 이 고점이 정고점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돌려줬다라고 하면은 장기평을 뚫어내고 만약에 하방인격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20%가 안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장기평을 뚫거나 62평을 뚫을 때 분할로 매도하는 관점으로 봐야지 이 고점을 넘긴다라 해서 왜냐면 역배열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대주전제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코 프로 BM 말씀드렸고 에코 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매수를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갈 듯한 음봉이 3개가 나왔지만 다시 돌려주면서 거래량이 다소 터지면서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 개인이 매도를 하고요. 좋은 모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에코프로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하지 않고 에코프로를 매수한 이유는 종목의 탄력성이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고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좀 더 큰 상승을 만들어줬지만 에코프로 BM보다 상승하는 폭이 훨씬 더 등락폭이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종목의 상승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가지고 매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반등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많이 올라와줬네요. 만약에 추가로 상승을 할 경우에 지금 비중을 적게 담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실어서 대응을 해보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 고점을 넘겨주면서 이 저점에 대한 바닥을 잡아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동을 주다가 거래가 좀 발생을 했죠. 앞서 이런 거래보다 여기에서 거래를 발생하고 정배열을 만들어 가는 데으나 여기에서 깨지 말아야 될 곳을 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항입니다. 저항이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캔들을 다시 뚫어 올리면서 안착을 했을 때 이때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부분에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시장의 상승에 따른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상승이 나와 주었고 알테오젠 2.84% 상승 마감해 주었는데 알테오젠은 62평을 뚫어주는 테스나 다시 조정을 받았고 다시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 주었는데 일단 알테오젠의 가장 급한 부분은 이 62평 부분을 안착을 해주는 겁니다. 안착을 해 주어야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면서 좀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형성이 돼야 될 겁니다. 아직 제약바이오 섹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인데 HLB가 시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FDA에서 CMC 실사 완료, 항암신약 실사 완료, 경미한 지적 3개긴 한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고요. HLB 그룹주들이 전부 시간 외에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HLB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한가,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상한가, 그리고 HLB 생명과학 7.69%, 그리고 HLB 6.55%. 이렇게 되면은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갭이 뜰 겁니다. 갭이 떠가지고 정말 강하다라고 하면은 HLB 같은 경우는 84,600원, 600원에 마감을 했는데 84,600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고가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 매물이 저항이거든요. 이거를 한 방에 강하게 거래량을 뚫어주면서 장대양봉 만들어주면은 이 매물에 대한 부분을 다 여기 앞에 있는 매물에 대한 저항권까지 다 뚫어내는 거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만약에 내일은 코스닥 시장은 HLB의 향방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좌우가 될 것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워낙 끼가 있고 변동성이 워낙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적으로나 스윙 관점으로나 중장기 관점으로나 정말 대응하기가 힘든 종목입니다. 여기서 점화를 두 번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저항권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여기에서 뚫어줘야 되는 차트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면서 수렴을 해주다가 뚫어야 되는 차트인데 또 갭으로 또 떨어뜨렸어요. 근데 여기를 재료로 또 저항을 받는 부분을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서 또 저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을 부린다 하면은 이런 상승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떠한 악재로, 어떠한 루머로, 어떠한 이슈로 인해 또 여기를 깨버리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HLB는 시장이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의 그룹주로 관찰을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삼바가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CMO, 유럽의 대형 제약사와 CMO 계약 체결, 사상 최대가라고 합니다. 2조 원대 수주 계약을 따냈다. 잭팟이 터졌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게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언제 나온 뉴스냐면은 관련도 순으로 15시간 전이니까 장 시작했을 때부터 나온 뉴스겠네요. 장 시작했을 때 갭으로 떴다가 쭉 밀리는 모습. 하지만 여기 있는 갭을 거의 대부분 메꿔주고 다시 돌려주는 부분. 이 갭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갭을 말합니다. 여기 부분 갭을 메워주고 다시 돌려주는 모습. 나 지금은 아직 안 갈 거야. 하지만 이거는 거래가 다소 실린 음봉일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양봉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양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기가 매우 편합니다. 아주 이쁜 차트가 되죠. 이 음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소화가 되고 상승을 만들어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으면은 셀트리온도 같이 좋겠죠. 셀트리온도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뚫어주지 않는 지금 요즘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쭉 뚫어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그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 매물대를 소화해 주면서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 여기에서 돌려줘야 맞는 차트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또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은 다시는 훼손되면 안 되는 그런 저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차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엔터주 보겠습니다. 엔터주가 SM 엔터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뉴스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이제 그룹들이죠. 아이돌 그룹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1분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 대형 신인 그룹 기대에 엔터주 강세 마감. 이런 이제 뉴스들이 있는데 엔터주들은 지금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죠.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JYP 엔터도 그렇고 정말 엄청난 상승을 오랜 기간 정배열을 만들면서 자그마치 1년, 2년, 3년, 4년의 정배열을 만들어 주면서 오버슈팅의 프리미엄 주가까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때 엔터주 난리였죠 진짜. 엔터주밖에 없다. 엔터주가 우리나라의 대장주가 될 거다. 별의별 게 다 나오면서 했지만 여기에서 이 만약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최소 이 추세에 대한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상단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을 해주는 듯 했으나 여기에서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 버렸죠. 장대 음봉으로. 꼭 깰 때는 거래와 이런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반등해서 반등을 할 거다, 엔더주도 갈 거야, 여기 고점 뚫고 날아갈 거야 했던 분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다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 저가가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저점에서 거의 80%, 83%까지 올라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조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내일 방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로봇 섹터는 쉬어갔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강한 하루였는데 오늘 윗꼬리를 대부분 달아줬습니다. 대장주인 SKC 올라올 수 없는 자리에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에서 5일선 위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데 여기를 다시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부분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로 해석이 됩니다. 정말 뭐 이렇게 쭉 상승 만들었다가 쭉 하락 만들었다가 다시 쭉 단기간에 올려버리고 또 쭉 하락했다가 정말 대응하기가 힘든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변동폭이 상당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JNTC나 오늘 필 옵틱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고점을 뚫어주는 테스나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길게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고 계속 앞으로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도 시장의 상승을 도왔는데 오늘은 뭐 현대로템 정도만 좀 강했고요. 3.6%대 강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은 보합과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조선 섹터도 선별적인 상승과 하락을 보였는데 HD 현대미포는 조정, HD 현대중공업은 약보합,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보합권이었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 뭐 태광이나 뭐 성광밴드 볼까요? HD 한국조선해양 신고가 부근 그리고 HD 현대미포 조금은 약한 모습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신고가 냈다가 윗꼬리 달면서 마감을 했고 HJ중공업, 삼성중공업, 태광, 동성화이텍 오늘 신고가를 냈죠. 성광밴드 오늘 길게 윗꼬리를 달면서 차익 실현 매물로 보이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조선 섹터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에서 다시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되는 명확한 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숲은 전체적인 시장이라고 봤을 때 나무는 개별적인 종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수급과 제한적인 돈이 돌고 도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하면은 어떤 섹터는 하락을 하고 미국처럼 전반적으로 쫙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에 위치해 있는 종목, 굳이 역배열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주도주 성격의 정배열에 놓여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나무라고 말씀드리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식은 실전입니다. 모두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주도했던 테마들은 별거 없고요. 광고 쪽에 중국 당국에서 머스크 테슬라 CEO의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검토 소식입니다. 모비데이즈 상한가 같고요. 뭐 요거는 뭐 매매를 하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차트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와이즈버즈 마찬가지로 매매하기가 접근하기가 힘든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림인사이트가 10.99% 상승 마감했네요. 드림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은 종목이긴 합니다. 이제 막 장기평이 나왔고
올해 작년 상반기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여기에서 줄기차게 하락을 했고 한번 기업 분석 볼까요? 음,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ROE도 상당한 수준이고 하지만 지금 현재 BPS 장부 가치가 주당 분부 가치가 1379원 여기에다 프리미엄 주가를 반영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드리밍 사이트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매 후보군으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브리핑을 하다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차이 커뮤니케이션 보겠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10.04% 상승 마감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여기에서 상승을 펌핑을 했다가 쭉 줄기차게 하락해주는 모습 그리고 저점을 높여주면서 여기에서 저항 부근에서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꽤나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저항권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앞선 매물 요 거래에 대한 부분을 매물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듯이 거래를 세우고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에서 외봉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파동을 살짝 그려준 다음에 거래까지 세워주고 이 부분을 깼기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저항 그래서 쭉 빠지는 모습 만약에 여기에서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이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해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깨진다 전저점이 깨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중간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를 감안을 하고 손절을 대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종목을 뭐 매수까지 전하면 이렇게 해보겠다 추천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이유는 요즘에 미국에 뭐만 달렸다라고 하면은 죄다 급등을 하죠.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외생적 변수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테슬라 머스크 CEO에 관련된 종목에 묶여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는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저도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디 잠시만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일단 중국인이 대주주가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플레이디 보겠습니다. 플레이디도 9.63% 상승 마감했는데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정말 심한 종목이네요. 윗꼬리 다 달고 주차트도 보고 월차트도 보고 했을 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초만 기다려주세요. 기업은 나쁜 기업이 아니네요. 하지만 ROE에 대한 부분이 줄기차게 감소를 하고 있고 유상증자는 뭐 꽤 오랫동안 안 한 기업이고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낮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732억인데 누군가가 주된 세력이 주물를 수 있다라고 하는 종목의 정도거든요. 이 시가총액은 그렇다 보니까 유통주식수도 상당히 315만 주로 낮은 편이고 나스미디어라고 하는 곳이 대주주입니다. 우리나라 항상 돼 있나요? 나스미디어는 보게 되면은 요 종목도 1600억인데 유통주식수가 630만 주. 뭐 이렇게 현재 포진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요 대주주에 관련돼 대주주가 주가가 하락한다 해가지고 이 종목도 뭐 주가가 하락할 거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과 상관없이 이 종목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꾸준하게 하락을 해주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을 대응을 해 나가기 힘든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절대로 함부로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겠죠.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익혔는지 테슬라 호평, 모건스탠리의 테슬라 호평, 테슬라가 지난해 판매량이 아우디보다 많았다 라고 하는 소식에 2차전지 종목에 훈풍이 불었고요. 뭐 요정도 오늘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뭐 대형주 위주들의 상승이 시장을 도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다 할 뭐 매매를 저도 해보지는 못했고 사무실에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응하는 위주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짧게 마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저는 버럭쌤 TV, 유튜브 버럭쌤 TV의 버럭쌤의 제자이고 라일락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유튜브 녹화 방송을 올리는 이유는 뭐 저희 스승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언젠가는 전문가의 꿈을 꾸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 브리핑도 해보고 주된 종목들 정리도 해보고 정리하면서 저도 주식 실력을 늘리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라일락 제가 이제 카페에서 그 매일매일 요 오늘의 이슈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얼마만큼 봐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제가 녹화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브리핑이 되어 있고 주된 종목들 오늘의 이슈 테마로 형성된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리하는데 대략 한 30분에서 뭐 이렇게 구구절 쓰게 되면은 한 1시간까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종목을 정리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해가지고 뉴스 검색도 해보고 정리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여기 추석 체크도 하시고 그리고 가입 인사 등업 시정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주린이 공부방 여기도 정말 많은 종목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강의 맛보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우리 쌤이 정말 양질의 동영상을 찍어 올려주신 거니까 여기서 오셔가지고 많이 활동해 보시면 정말로 주식 관련해 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쯤 방송으로 마감하겠고요. 그래도 지금 녹화한 게 별로 말을 안 한 것 같은데도 30분이 넘었네요. 방송을 긴 시간 봐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감사드리고 뭐 구독이나 이런 것들은 뭐 바라지도 아직 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실력도 아니고 저 혼자 메타인지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댓글도 막아놨죠.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댓글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분들이 죄다 욕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댓글은 일부러 막아놨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벌써 녹화를 하고 뭐 주절주절 하다 보니까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고 녹화 방송 마치고 저도 내일을 위해서 취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루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리틀버럭쌤 TV의 라일락이었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